참여정부에서 사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시작을 하셔서 경제부총리도 지내셨고요. 이 경제 전반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 아닙니까? 이제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참여정부의 이 경제 성적표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글쎄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장, 또 하나는 양극화 이 문제인데요. 성장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의 평균 성장이 지금 4.2%입니다. 소위 발달된 국가들, 선진국들, 한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들의 성장의 평균을 보면 그게 한 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2%는 괜찮은 성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사실은 세계화, 개방 이런 게 진전이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많이 받고 능력이 좀 적은 분은 자꾸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배가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득이 많은 분한테는 세금도 더 걷고 소득이 적은 분한테는 생활에 보조비도 드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정부 4년 동안에는 아시다시피 소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가장 많이 한 정부일 겁니다. 예산의 비중이 한 20%에서 한 28%까지 높아졌으니까요. 그런 복지 예산 쪽이요. 사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사회 양극화가 가장 큰 실책이다. 지금 모든 대선 주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중간에 가격들이 좀 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참여정부처럼 부동산에 관한 제도를 거의 완벽하게 갖춘 정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보유세 제도 개편이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 자체를 아주 투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거래가로 전부 다 과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부동산의 가격은 상당히 안정되리라고 봅니다. 성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8%까지 경제 성장률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가능한 공약입니까? 제 희망은 우리 경제가 그렇게 고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들이나 제가 판단해 봐도 역시 잠재 성장률을 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에 부작용을 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대개 한 4에서 5% 정도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참여정부에 들어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이 공무원 수 증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여정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부 기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의 51%가 선생님들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해주시는 그런 복지 요원들을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불편해지는 것은 국민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필요 없는 인력들, 필요 없는 조직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은 정부보다는 크고 효율적인 정부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효율적인 최소한의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단박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좋아하는 노래 있으십니까? 노래는 있죠. 네, 애창곡. 전 친구여 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조용필 씨가 원래 굉장히 높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많이 하시는데 친구여는 좀 보통 사람들도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생각이 날 때마다